네, 이게 지금 업로드 하고 있는데, 이거 아직도 아예 빵 프로네. 언제 올라가지, 이거? 아이씨. 오늘이 지금 2022년 1월 6일 1시 6분인데, 내일 아침까지 올라갈까? 13% 업로드 됐다고 또 나오네? 얘가 왜 그지? 내일까지 올라갈까 말하니까 갑자기 여기가 저기 13% 올라갔다고 쫙 생기네. 개놈의 새끼들. 아, 자, 자, 이번 시간은, 여기 저기 앞에 저기 다 강의를 했는데, 잠깐만, 얘를 갖다가, 지금 자료가 3분짜리 하나, 16분짜리 하나, 15분짜리. 되도록이면 제가 한번 10 몇 분, 10분에서 20분은 안 넘고, 10분은 넘고, 그 한 10 몇 분 정도로 제가 되도록이면 이거 넣으려고 하는데, 이게, 제가 한번 이게 하면 이게 깜빡깜빡해요.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요. 자, 현대차를 통해서 다이아몬드 분석법을 갖다가 현대차를 통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현대차를 다이아몬드를 먼저 쓸까요? 그럴까? 요거를 이거 안 되고 일단 이거 지우고 헷갈린 것들은 다 지워버려야지. 요거 하고 그리고 삼성 노트. 자, 요거를 한번 되게 할게요. 아까 저기 전에 설명드렸고 이번 시간은 이제 다이아몬드 분석법. 다이아몬드 분석. 오케이. 자, 다이아몬드 분석을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좀 그림을 크게 그릴게요. 자, 색깔을 한번 바꿔볼까요? 좀. 한번 틀을 갖다가 이렇게 약간 마른 모양식. 그림을 잘 못 그려요. 자, 여기가 안쪽에다 할게요. PER. 그냥 PER만 넣겠습니다. EPS는 어차피 보조 저거니까. PBR. 자, 영업률. 자, 저거 이제 이게 같이 분석하면서 보니까 재미있죠. 제 강의는 어디로 튈 줄 몰라요. 나도 몰라 어디로 튈지. 그냥 뭐가 이렇게 설명을 해야 한다고 판단되면 그냥 해버려요. 제가 제가 이거에 대해서 잘하는 이유가 예전에 경제하고 이런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때문에 이게 가능해. 기본적인 게. 이게 본론적으로 이제 그건 나중에 설명드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게 ROE. 여러분들이 여기서 ROE라는 개념을 한번 이게 설명을 좀 잠깐 드릴게요. ROE. ROE라는 걸 잘하는데 여기서 ROE가 이게 어떻게 대입을 하나 되게 틀린데 ROE가 순자산 대비 전체 순자산 대비 순자산이라는 건 전체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순자산입니다. 순자산 대비 이익. 정확히 말하면 단기순이익이라고 해요. 순이익이라고 할게요. 단기순이익하면 더 헷갈리니까 순이익을 갖다가 백분율을 한께서 한 게 이게 저기 맞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저기 어떤 형식으로 하게 되면 이게 한 주당으로 따지잖아요. 그럼 BPS 한 주당 가격이 BPS잖아요. BPS에서 한 주당 영업이익률이 EPS잖아요. 여기서 이제 참고사항이 있어요. 순이익과 영업이익이 동일했을 때 조건이에요. 요거를 먼저 명시를 해야 돼요. 순이익과 영업이익이 동일했을 때 조건입니다.
순이익과 영업이익이 뭐가 틀리냐고요? 제가 그 강의 안 했나요? 안 했구나. 그거는 영업이익은 장사에서 번 돈이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순이익은 뭐냐? 장사 외에 이게 들어오는 돈들이 있어요. 그거까지 감안해서 한 게 그 순이익이에요. 이런 개념으로 나중에 이게 순이익과 영업이익에서 따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장사를 해서 순수하게 벌어들이는 돈이 영업이익, 장사 외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순이익. 이해가 되시죠? 장사 외에 같이 합쳐가지고 그 들어온 그 이익까지 합친 게 순이익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같은 조건으로 봤을 때 오면 이렇게 되는구나. 요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곱하기 100을 한 게 요게 ROE예요. 이제 한 주당 개념으로 하고 전체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어차피 똑같아요. 이건 한 주당 개념으로 본 거고 이건 전체적인 이건 개념으로 본 거고요. 먼저 이게 ROE에 대해서 ROE랑 개념을 약간 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면서 이게 잡고 가셔야 돼요. 이게. 그러면 이게 여러 번 분석하다 보면 왜 ROE와 PBR, PBR이 왜 다른지에 대해서 왜 그 각도가 왜 틀린지 그럼 그 각도에 그 괴리 현상이 일어나요. 그럼 그거를 갖다 여러분들이 추적 분석을 해야 돼요. 그건 스스로 찾으셔야 돼요. 제가 가르쳐줘 봤자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으면 여러분들이 그걸 갖다가 더 여러분들의 더 피와 살이 돼 쉽게 말하면 더 제가 가르쳐 주면 오히려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이미 제가 기본적인 소스 이런 강의는 제공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이게 그 상식이 있으면 쉽게 그걸 찾아야 돼요. 한번 스스로 찾아내 보세요, 그거를. 자, 그러면 여기서 다이아몬드 분석법에서 최고 중요한 이게 한 게 5가지의 지수를 한번 볼 필요가 있죠. 자, 첫 번째, 이 회사에 가 얼마나 잘 벌었는지 그거를 나타나는 게 PER. 그 영업이익 한 주당 영업이익 대비 주가가 몇 배가 형성된지 우리가 알아보는 지수가 PER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한 주당 순자산 대비 이 회사가 주가가 몇 배로 형성되어 있냐 그게 PBR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순자산 이게 순자산 대비 순이익이 얼마나 잘 백분율을 계산해서 얼마나 잘 벌었는지 알아보는 게 ROE입니다. 이게 이익과 에쿼티 이익과 북 여기에 자산 이거 북이라고 하는데 이 자산의 이 나타나는 이 지수를 같이 이게 한 게 ROE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이익률이 얼마나 매출 대비 이익률이 얼마나 잘 이게 그거를 나타내는 게 영업률입니다. 쉽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회사의 순자산 대비 부채를 얼마나 되냐 회사의 건전성을 보는 게 부채 비율입니다. 부채율이라고도 하고요. 부채율이라고 할게요. 부채 비율, 부채를 제가 번갈아 가면서 다 쓸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부채율이라고 그냥 쓸 뿐이에요. 영업이익률도 영업률이라고 그냥 제가 줄인 것 뿐이고. 자, 그러면 이거로 해서 어떻게 하냐? 네. 저희가 이제 어떤 회사를 하나 분석을 할 겁니다. 어떤 회사를요? 네. 잠깐만, 이거를 적었네. 어떤 회사를 보냐? 다이아몬드 분석을 현대차라네? 아니요. 현대차 우선주를. 현대차 우라고죠. 오늘은 현대차 우선주를 한번
분석을 할 겁니다. 현대차 우선주요? 그 뭐야 우선주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나중에 우선주에서 제가 또 제 우선주가 저보다도 저기 이렇게 강의를 잘한 분들이 많아요. 유튜브에 우선주에서 직접 한번 보세요. 제가 여기서 우선주 간단히 설명드리면 저기 그 뭐냐 이게 의결권이 없어요. 무슨 저기 주주회의를 하면 의결권이 없는데 배당을 받거나 이게 그런 데에 대해서는 제 선제적인 먼저 이익이 있어요. 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럼 왜 현대차를 적어야지 저기 뭐냐 그거야지 왜 현대차 우선주를 내주세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싸니까. 저는 아주 이유는 간단해요. 싸니까. 얼마나 싸냐고요? 그럼 우리 한번 얼마나 싼지 한번 우리 분석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현대차 우선주를. 뭐지 이거? 광고가 나오네. 자, 앱을 틀었는데 아유 또 안 되네. 네이버 앱이 이게 취약한가 봐. 해킹이. 이게 안 되네. 또 안 나와요. 해킹 들어가지고. 이거로 봐야지 뭐. 자, 현대차에서 아까 제가 설명도 드렸는데 지금 현대차가 지금 현재 시가를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현대차 주식의 코스피. 오늘 종가로 해서 21만 3,500원입니다. 현대차 주식이. 자, 그럼 우리가 분석할 거는 현대차 우선주죠. 근데 현대차가 우선주가 여러 개가 있어요. 자, 보시면 현대차 보면 현대차 우선주, 현대차 사무비, 현대차 증권은 뭐지? 요건 잘 몰라요, 제가. 이건 증권회사 같아요. 현대차 그 계열사 증권회사 같아요.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보는 거는 현대차하고, 현대차 우선주하고, 현대차 3우비, 현대차 2우비. 우선주가 종류가 3개가 있어요. 그거 잘 몰라. 왜 이렇게 만들었지?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저기, 오늘은 일단 제가 우선주 하나만 파악하고, 그 나머지 제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 직접 현대차 3우비와 현대차 2우비를 직접 분석을 해보세요. 이제 오늘은 제가 직접 현대차는 여러분들에게 좀 권유하는 종목이 현대차 우선주기 때문에 왜 얘네들은 시총가격이 얼마 안 돼요. 그래가지고 국민주를 만들기엔 너무 적어. 근데 현대차 우선주가 시총가격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제가 했어요. 자 보면 아까 20 몇만 원이었잖아요. 근데 여기 현대차가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에 지금 자, 증권을 볼까요? 현대차 우선주 한 번씩 다 찍어볼까요? 대략 현대차 우선주가 있고 이제 보시면 그냥 이것만 할까요? 헷갈리니까 현대차가 현재 21만 3,500원이에요. 그리고 시총가격이 45전 이거. 그 현대차 우선주는 저기 반값도 안 돼요. 99,400원. 아 싸다. 50 저기 반값 밑으로 세일된 상태예요. 그리고 2조 저기 시총가격 2조 4,211억 원이고요 현재. 그럼 왜 이거를 저기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냐고요? 현대차보다도 이게 더 싸니까 우선주가 더 싸니까 반값도 안 돼. 싸니까. 하지만 배당금이 더 나올 거야 아마. 배당금 오히려 한 주당 더 나올 거예요 우선주가 제가 알기로는. 재무 상태를 보면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주요 재무 여기를 보면 배당금이 4,198원이 나오네요. 그리고 꾸준히 4,000원대의 배당을 거의 이제 하던 회사고. 그러면 어차피 현대차사나 현대차 우선을 사나 배당금은 똑같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배당 성향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값도 안 되는 현대차 우선주를 매수하기를 저는 권유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현대차가 아닌 현대차 우선주를 한번 같이 여러분들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회사가 자 여기서 이제 EPS를 한번 볼게요. EPS가 일시 100 21,557원이에요. 자, 여기서 그러면 PER이 얼마나 되냐? 9.74배
자, PER이 9.74배. 일단 EPS는 저희가 빼놨으니까 PER이 9.74배입니다. 이 현대차 우선주가 9.74배. 자, 잠깐만. 자, PER이 9.7하고 할게요, 그냥. 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해서. 그러니까 소수점짜리가 가면 또 헷갈리니까 9.7배. 이 회사를 여러분들이 지금 사면 이 회사가 돈 벌어들 여러분들의 현재 투자한 금액을 벌어들이는데 약 9.7년 약 10년이 안 되는 그 시간이 걸린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괜찮은 건가요? 이제 그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해야 돼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이 회사를 다른 종목은 제가 좀 이렇게 자신 있게 이게 밸류에이션을 직접 해가지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왜 추적 분석을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까지 설명드린 건 3년 이상 다 추적 분석을 한 종목들이라서 제가 좀 자신 있게 봤었는데 이 종목은 제가 최근에 분석을 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다이아몬드 분석법을 이게 설명드리지만 제가 밸류에이션을 제가 좀 해드리기가 좀 애매해요. 왜?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추적 분석을 하고 이게 하면서 밸류에이션을 직접 해보세요. 어차피 밸류에이션은 주관적인 이게 수치이기 때문에 각 개인에 따라 틀릴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에 대해서 분석한 지가 최근에부터 분석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하기가 좀 어폐가 좀 있다고 판단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치 분석을 하는 방법을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스스로 가능할 거라 생각해요. 자, 이 회사가 BPS가 한 주당 순자산. 이 회사를 청산하면 한 주당 여러분들께 줄 수 있는 돈 얼마? 20, 100, 1000, 만, 10만. 28만 8,801원입니다. 약 29만 원 돈이 되네요. 한 주당 줄 수 있는 게. 그거 대비 현재 시가가 오히려 더 싸요. 지금 0.73 왜 그러지? 맞나? 잠깐만. PBR이 0.73배가 아닌데 왜 이렇게 나오지? 잠깐만 0.73배면 28만 20, 100, 1000만 28만원에 93, 27 대략적으로 3분의 1 밑에 하는데 30% 밑으로 나와야 하는데 왜 여기는 PBR이 왜 0.73으로 나왔지? 이게 좀 잘못 나왔네요. 이게 현대차로 해서 나온 것 같은데 이 우선주 기준으로 나와야 하는데 이게 계산이 잘못됐네. 이게 93, 27 약 30% 정도 선에서 30 몇 프로 선에서 나와 0.3배 3 몇 배 정도 나와야 하는데 왜 이렇게 나왔지? 이게 현대차로 해서 나온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나왔지? 우선주로 해서 계산이 나오는데 잠깐만 이거 계산이 잘못됐는데 이거 왜 이렇게 계산됐지? 계산이 잘못됐나요? 왜냐면 저도 지금 막 분석을 여러분도 같이 하기 때문에 이거 왜 그러지? 잠깐만 뭐 EPS 틀린가? 그냥 계산을 한번 때려보고 EPS 틀린 것 같은데? 지금 여기 틀리게 나오네. 왜 저기는 왜 저렇게 나왔지? 왜 이게 0.35배 0.35배가 맞네. 여기는 5.4배 19,000원 왜 이렇게 나오지? 왜 저기고 여기가 왜 틀리죠? 나도 모르겠어요. 일단 여기 있는 걸 한번 대입을 할게요. PER이 5.4배로 되어 있네. 여기는 왜 그러지? 저기 여기 틀리네. 왜 틀리죠? 저도 이게 그러면 얘를 갖다 다시 해야겠네. 왜 이렇게 되지? 저도 이거 최근에 같이 분석해서 왜 이렇게 됐지? 하여튼 EPS가 이 회사는 19,735
왜 그러지 이게? 왜 틀리지 이게? 하여튼 저기 PER이 여기는 저기 5배로 돼 있네요. 다시 저거는 좀 애매해요. 이건 저도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나왔지? 자, PER이 5배로 돼 있고, 약 5배로 돼 있고, PBR은 0.35배로 돼 있어요. 이거는 한번 저기 뒤 소수자리까지 찍어주는 게 낫겠다. 0.35배.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왜 그러지? 재무로 다 써서 주요 재무. 자, ROE를 한번 그러면 볼게요. ROE가 이게 맞나? 갑자기 이게 틀리니까 얘가 신빙성이 일단 그냥 ROE를 8.28배로 한번 일단 넣겠습니다. 여기에 그렇게 써 있습니까? 잠깐만. ROE가 어떻게 되죠? ROE가 8.28%, 그냥 8.3%로 하겠습니다. 저기 반을 올려서 여러분들이 쉽게. ROE가 지금 8.3%고, 자, 영업이익률을 한번 볼까요? 영업이익률? 왜 이게 틀리지? 자, 영업이익률이 6%예요. 그냥 소수점 빼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채 비율을 한번 볼까요? 자, 부채 비율이 아직 여기 안 나왔네. 그냥 작년 일단 2020년 작년 재작년 걸로 이걸 일단 넣게 제일 최고가. 부채 비율이 174%입니다. 뒤에 소수자를 빼겠습니다. 174% 맞나요? 내가 좀 헷갈려 하는 순간이 있어가지고 이상한 숫자를 잘못 쓸 수가 있어요. 그걸 좀 양해해 주시 바래요. 174%. 제가 틀린 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한번 수정해서 유튜브나 여기다 올려주세요. 뭐 블로그도 좋고. 그럼 현대차 우선주가 지금 현재 PER이 5배예요. 자, PBR이 0.35배. 굉장히 이거로 봤을 때는 이 회사가 굉장히 이 우선주 현대차 우선주가 요게 지금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눈에 알 수가 있죠. 그럼 여기 PBR 같은 이런 것도 최소한 이런 이게 좀 정통적이고 안정적인 회사들은 이게 부채 비율도 가만 부채 비율이 이 회사에 제가 이렇게 깊게 분석을 안 해서 보는데 이 회사 같은 부채 비율 가만하면 PBR을 그래도 한 2.5배에서 3배까지는 줘야 이게 정상적인 회사가 아닌가 한번 판단을 해요, 저도. 그리고 이게 PER도 20에서 25배까지 줘도 된다고 판단을 해요. 이런 회사들은 안정적이니까. 좀 오래된 이게 좀 정통주들은 좀 그렇게 쳐야 돼요. 보통 PER은 20에서 25배 정도, PBR은 2.5배에서 3배 정도가 이게 적정 주가라고 판단해요. 근데 저는 이거 최근에 분석을 했기 때문에 이게 좀 깊게 분석이 안 들어간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게 그 정도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략 봐도 겁나게 저평가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제 영업이익률은 요즘 이게 그게 6% 정도 같아요. 이제 그나마 이게 좀 나아진 것 같은데, 하여튼 영업이익률은 6%. 영업이익률이 좋은 건가요? 요즘 이렇게 정통적인 자동차 회사들이 다 이게 다 지금 적자 안 내는 회사면 굉장히 요즘 잘 나가는 회사예요.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요즘 대부분 이런 독일의 BMW, 벤츠 유명하잖아요. 대부분 글로벌 지금 미국에 있는 회사들도 그렇고 다 지금 적자를 보고 있어요. 근데 적자를 안 보고 영업이익률이 흑자가 나온 것만으로도 굉장히 지금 경영을 잘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요? 이제 이게 그거까지는 잘 몰라요. 아니 자동차학과도 나왔고 중고차장 사도 자동차 정비했다면서 그것도 몰라? 제가 자동차 이쪽 산업 섹터에 대해서 분석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몰라요. 제가 이제 자동차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요 종목 산업에 대해서는 제가 몰라요. 톡 까놓고 얘기할게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게 제가 확실한 거는 요즘 글로벌
저기 그 자동차 회사들이 제조업 회사들이 다 적자예요. 적자 안 내고 흑자를 낸 것 자체만 해도 굉장히 저기 이게 경영을 잘하는 거예요. 이게 현대차는 이게 지금. 그리고 부채 비율이 174%가 된다는 거는 이게 저기 설비 투자가 이게 그 회사 상태에 따라 틀리고 그 산업의 특징에 따라 틀린데 보통 얘네들은 설비 투자가 많이 들어간 회사치고 부채 비율이 낮은 회사가 없어요. 부채 비율이 낮으면 좋죠. 안정적이고 한 60%대 되면. 근데 보통 이런 저기 자동차 회사는 옛날 자동차 생산 라인 보시면 다 설비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잖아요. 그 공장 설비나 이런 저기 여러 가지 이게 투자가 많이 돼. 그럼 부채 비율이 좀 약간 높은 편이에요. 그래도 제가 봤을 때 174%는 제가 봤을 때는 잘 모르겠어요. 다른 저기 자동차 회사를 제가 분석을 안 해봐서. 제가 이게 저기 그냥 이 정도면 저게 뭐 좀 약간 합리적인 부채 비율이라고 저는 이게 판단을 해요. 이게 뭐 황금 비율은 한 저기 60에서 80%그 정도로 하면 황금 비율인데 부채 비율이 174%도 이건 뭐 저기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은 하지는 않아요. 하여튼 현재는 그래요. 이게 지금 다른 글로벌 회사들에 비해서 적자 나지 않고 이게 회사를 이렇게 건실하게 잘 운영하는 저기 측에 속해요. 현대차가. 제가 참고적으로 이거는 저기 좀 장기적으로 길게 분석을 안 해봤기 때문에 추적 분석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딱 뭐라고는 말 못해요. 아니 아까 그거 뭐 저기 제 상속 구간 어떤 그거는 저기 대충 보면 다 보여요. 우리나라 재벌 회사들 보면 상속 기간이 되면 주식을 갖다가 장기적으로 이게 조금씩 떨어뜨려요. 장기 횡보하면서. 현대차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저기 재벌가들이 겁나게 많아요. 이제 그건 딱 보면 그냥 보여요. 이제 이게 자주 보다 보면 이게 보여요, 그냥. 왜 저는 작전 처음 배울 때 작전주로 먼저 배웠기 때문에. 그러면 작전 선생님으로부터 배웠나? 아니요. 작전 선생님은 이런 거 몰라요. 나중에 제가 작전에 대해서 이거 분석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걸 갖다가 찾아낸 거예요. 이게 작전하는 애들 이렇게 보니까 이게 작전의 종류가 겁나게 많아요. 그럼 이 회사는 어떤가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다이아몬드 분석법으로 봤을 때는 이 회사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어요. 제가 이게 저평가됐다고 판단해요. 요즘 뭐 현대차가 수소차하고 전기차로 해가지고 이게 한다고 막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그에 비해서 이 앞으로 모멘트나 현재 안정성으로 비해서 그렇게 저기 급등을 했다고 다들 저기 꼭지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급등한 거 치고 제 현대차 우선주입니다. 현대차가 아니라 현대차 우선주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굉장히 저평가가 된 종목이 현대차 우선주입니다. 현대차가 아니라 저는 이게 아주 굉장히 저평가됐다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돼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밸류션 가격이 거의 반에 반토막 25%도 안 돼요. 이게 현재 가격. 대략적으로 반에 반토막으로 좀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현재.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좀 말도 안 되게 싸요. 왜 이렇게 싸지? 말도 안 되게 그렇다고 안에 내부에 뭐 큰 경영적인 이런 무슨 저기 위기 상황이 그렇게 닥친 것도 아니거든요. 이 회사가 배당금도 따박따박 줘요. 잘. 그리고 EPS도 보면 5,000원, 10,000원, 5,000원, 21,000원. 좀 약간 오락가락하긴 하는데 그래도 약간 안정적이죠. 계속 흑자를 내는 것만 해도 다른 글로벌 회사들은 다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데 우리 현대차 우선주는 이게 계속 흑자를 꾸준히 내요. 적자를 안 내고. 그것만 해도 굉장히 이 회사가 내실이 있다는 거는 우리는 잠재적으로 이게 내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 회사가 계속 글로벌한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앞으로 이게 될 거라고 급부상할 거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봐도 이제 전기차로 테슬라만큼 이게 전기차로 이렇게 해가지고 혹은 수소차나 전기차로 이제 그 시대의 흐름을 탄 것만으로 해도 굉장히 잘 이게 했다고 봐요. 현대차체 종목 자체는 제가 분석을 안 했는데 옛날 중고차 장사도 이제 10년 정도 했고 정비도 1년 3개월 정도 했고 그 전에 그리고 제가 과가 자동차과잖아요. 그래서 그 현대차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현대차 자체에 대해서 현대차가 차를 잘 만들어요.
옛날에 현대차들이 고장이 잘 났어요. 현대차의 특징이 뭐냐면 예전에는 현대차가 똥차 해가지고 현대차면 똥차 해가지고 막 이게 이게 고장이 잘 났어요. 장고장이 겁나게 많은 차였는데 이게 2004년도부터 보통 이게 중형차로 보자면 이건 나중에 할까요? 그렇구나. 이건 나중에 할게요. 이거는 왜 그러면 여러분들 헷갈리니까. 이거는 여기까지 그냥 현대차 우선주에 대해서 다이아몬드 분석법을 한번 같이 분석하는 방법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같이 한번 우리가 해봤습니다. 이건 나중에 이건 설명드리니까 여러 가지를 한 번에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머리가 아파요. 더 헷갈려. 그래서 여기서 이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